안녕하십니까. 터보렉터 TV입니다. 저희 대건포 카페에 세이프티 2009님이 올리신 글이 상당히 좋은 테마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안전관리자라는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추측했을 때는 거즘 50대 초 이상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 대비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리신 젊으신 분들 20, 30대 뭐 저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흐름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안전관리자로서 이렇게 업무를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고 안전공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변전사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월 4회 휴무가 대체적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 52시간이라는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월 6회가 되고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주 52시간제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늦게 와서 데뷔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월 6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소중함을 상당히 모를 텐데, 상당히 워라밸이라든지 여가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30대 초중반에 늦게 데뷔하다 보니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늦게 데뷔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안전관리라는 곳에서 아주 백지 상태였지만 특유의 깡 아닌 깡으로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차장이라는 직급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직급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경험치, 그다음에 지식치, 이것들이 조합돼서 현장 상황에 맞게, 회사에 맞게, 그다음에 이 현대의 흐름에 맞게, 이 추세에 맞게 맞춰갈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덧 이 차장 타이틀을 달았을 때 보니까 제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어려워진 게 안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초 지식을 많이 빼먹고 있었더라 라는 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보여요. 제가 봐도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고, 많은 지식 계속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기초부터 이게 있었는데 내가 많이 놓쳤었구나 라는 것들이 하나씩 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혜, 현장의 응용력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이론과 실제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매치시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우리 그 감사 멤버, 이 감사는 카페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우리 카페를 흩뜨리는 분들을 케어해주는 역할의 멤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 멤버 세이프티 2009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별도로 방이 만들어져 있죠. 세이프티 2009님의 자주 하는 질문방, 그곳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가설 사무실, 우리가 처음에 현장을 개설하면 들어야 할 이 가설 사무실부터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든지, 너무 컨테이너가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둘 곳이 없다든지, 뭐 이런 앙코스들을 잘 설명해 줬어요.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도 이곳저곳 프로젝트 계약직, 뭐 단기부터 저는 거의 뭐 인맥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뭐 짧은 프로젝트든 뭐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가 칸이 부족할 정도로 짤막짤막 많이 올라온 게 많아요. 대신 이제 확실한 것은 그 말 그대로 단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건설업 하시면서 아시다시피 회사를 잘못 만나든지 소장을 잘못 만나든지 직장 동료는 뭐 커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난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제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당당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컴퓨터 같은 경우도 딱 기분 좋게 회사 출근했는데 컴퓨터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사야 되지 않나 싶으면 또 본사에서 태클을 많이 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엄청 까다롭게 돼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잘 회수해 갑니다. 자산 관리를 해가든지 아니면 자기들 뭐 쓰려고 이렇게 잘 가져가요. 아무튼 그 제가 말하고 싶은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구입할 땐 너무 어렵다. 그러나 나중에 회수는 엄청 잘해 간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식사 관련해서도 우리 세이프티 2009님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만 주변에 가까운 마땅한 식당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어느 정도 먹을 만한 음식도 자주 가다 보면 사람이란 게 간사해가지고 물려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시락은 뭐 알다시피 그냥 한 끼 해결한 정도. 근데 저는 이 도시락을 상당히 높게 삽니다. 이유는 딱 하나. 빨리 먹고 쉴 수가 있다. 라는 점. 그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망설이지 않고 그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먹고 빨리 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것도 우리 세이프티 2009님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만 일방적으로는 뭐 다들 그 아침 7시 정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건설업 데뷔했을 때는 뭐 6시, 6시 반 막 이렇게 시작하는 회사들도 일부 있었는데 아주 이상적이지 않죠. 네. 아침 7시에 시작하는 것도 좀 빠른 편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동절기 때는 대략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 기존에 오래 노가다를 하셨던 분들이 옛날엔 더 빨리 출근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7시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절기잖아요. 너무 춥습니다. 해도 안 떴어요. 되려 더 움츠러들고 춥고 이런 시기니까 잘 조율해서 아침 조회 시간도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우리가 뭐 숙소가 가까우면 상당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30분 정도 잡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자가 출퇴근하신 분들은 뭐 평균 1시간 정도의 편도, 왕복은 2시간 정도 되겠죠. 2시간, 3시간 뭐 이런 정도로서
열심히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출근을 아침 7시부터 시작한다 쳐도 출퇴근 합치면 막상 우리가 쉬어야 할, 충전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24시간 잘 생각해 보시면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을 자는 조건이면 정말 이상적으로 24시간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 주 69시간을 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잠만 겨우 자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금 뭐 120시간제를 강행했다면 여러분 잠도 못 자요. 이건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동계 이야기예요. 꼭 그 개중에 뭐 정치적 뭐 이야기라고 빠지는 분도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맞죠?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추구하고 있는 강행하고 있는 이 정부를 꼬집어야죠. 무작정 그렇게 내가 뭐 항상 지지하던 정당이다 뭐 타당이다 해서 무조건적인 응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당도 일을 잘했을 때 응원하는 것이지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개선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건설업 수준 우리 수많은 자격증을 배출하는 뭐 기본 자격증 중에 하나가 우리 아예 안전 파트가 아닌가. 건설 안전, 뭐 산업 안전 자격증입니다만 안전 관리자라는 직종이 뭐가 어려울 게 있나? 뭐 연봉이 왜 이렇게 높냐? 뭐 그런 부류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할까? 기본적으로 다 자격증 라이센스 갖고 있는데 막상 안전해라만 안 합니다. 자기들도 봤을 때 상당히 피곤하다는 거죠. 시청, 구청, 군청, 뭐 노동부, 국토부, 안전보건공단, 뭐 지킴이, 뭐 국토안전관리원, 뭐 소방서, 뭐 여기저기 뭐 할 거 없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안전관리자예요. 안전관리자. 건진법에나 이렇게 소방법, 뭐 전기법 보면은 따로 안전관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 건설의 현장 안전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두서없이 찾아요. 너무 두서없이. 그래서 참 힘든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사에서마저도 안전관리자를 뭐 괴롭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예, 좀 구분을 타주고 해야 되는데 뭐 감리들 우리 흔히 말하는 감리들도 나이가 좀 많죠. 그 사람들 되게 다 나이가 많은데 뭐 건진법 산업법 구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뭐 해와라 뭐 이것저것 자기 입맛에 맞게끔 요구하는 사례도 많고 뭐 통장 거래까지 뭐 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놈들도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디 나와 있나요? 통장 거래소법까지 갖고 와라는 법이. 이런 것은 안전관리자에게 따지지 말고 공무에게 말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너희를 못 믿겠다 툭 까놓고 이야기하든지 뭐 감사합니까? 감리가? 뭐 사기당해서 뭐 경찰 조사 나왔어요. 좀 오버하는 경향이 좀 많은 감리들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 또 문제가 되는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산재죠, 산재. 산재 사고가 하나 이제 본사에 보고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감리까지도 덩달아서 아주 난리를 피우죠. 요 근래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좀 시달렸는데 멘붕이 왔었습니다. 이건 그 산재 처리 문제가 아니고 뭐 본사라든지
이런 임원진들 뭐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주 큰 사태로 번져버린 그런 부분이 돼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분들도 안전관리자라면 이 부분은 숙명적으로 부딪혀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어떻게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났든 간에 그 책임이나 그 모든 여파는 안전관리자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뭐 MSDS 요즘 아주 강조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잡으려고 눈을 불 켜는 부분에서 뭐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나와도 이것도 관리 못했냐 질책하는 뭐 본사 안전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결국 못 버티는 겁니다. 다들 죽어나가는 거죠. 질책은 하되 경각심을 주고 법적으로 펴들고 막 잡아대는 노동부 감독관인 것을 알면 너무 그렇게까지는 몰아붙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만약에 진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이건 이유 불문이에요. 안전관리도 잘 할 겁니다. 자신 스스로도. 이것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내 실수다, 내 문제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내 과오가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그만 것에 경각심을 주되 너무 질책하지 마라 라고 그 부분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또 지방 근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특히나 가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고향이나 타지에 뭐 애인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정말 지방 근무가 제일 제약이 클 겁니다. 여기 왔다가 또 적응하려고 하면 또 저기 가야 되고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나서 딴 데로 가야 되고 정말 불가피하게 이직을 해야 할 경우 또 딴 지역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 생활이 안전관리자를 함에 있어서 아주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 업체들은 지방 업체들만의 그 안이한 생각과 이윤 중심의 그런 사정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곳저곳 지방 생활 해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약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안전관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 안전관리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 안전관리 잘 했나 사업주가 좀 강하게 어필해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나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력을 했냐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목적인 사업주에게 처벌이 갈 수 있으니까 현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죠. 원래는 근로자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업주 처벌 방패막으로만 이용된 안전관리 방안 케이스로 좀 변질이 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현장에서 확실히 할 것은 본사 안전팀에서 확실히 현장을 이끌어야 할 부분은 안전관리 구축 체계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맞게 만들어서 시스템이 형성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본사 안전팀장이 휘젓는 곳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안전팀장이라보다는 좀 정치가 역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냥 본사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임원진들하고. 안전관리 구축 체계를 잡다 보면 그 회사의 룰이 형성되고 같은 그 서류 양식하고 서식이라 하죠. 교육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딱 뿌려주면 우리 현장에서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로드맵도 결국은 위험성 평가 서류만 늘리는 그 쓸모없는 짓이라고 봐요. 제가 이것 별도로 동영상 촬영했었죠. 결국은 소설 쓰는 겁니다. 소설. 정말 소설 잘 쓴 사람이 노동부에서 빠짐없이 다 소설 다 쓰셨네요. 잘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걸 잘못 쓰면 이제 왜 빼먹었습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 왜 안 했어요? 뭐 사고가 터지게 되면 또 그 부분을 또 지켜보겠죠. 아무튼 여기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실사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난관에 부딪힐 거라 봅니다. 모든 서류는 일단 장수가 많아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간단, 명료, 정확이 우선이어야 하고 세밀하게 작성돼야 할 이 각종 계획서, 뭐 안전관리 구축 체계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가버리면, 모든 서류가 너무 복잡하면 결국 부주의로 가버린다. 선택성, 방향성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난해합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뭐든지 구축하거나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넣어서 혼동스럽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연봉에 대해서 진짜 요즘 계속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카페에서나 뭐 여기저기서도 보면, 당신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겠죠. 어렵습니다, 이거. 나는 현장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백지 상태인데 기본 연봉 요즘 뭐 6천만 원 주니까 6천만 원 주세요. 뭐 5천만 원 평균이잖아요. 5천만 원 주세요.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정말 그 회사가 위급해서 당신 무경자인지 아는데도 일단은 오십시오라고 하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감사할 따름이죠. 가서 또 깨지면서 배워야겠죠. 근데 금방 깨지면서 배운단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힌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연봉은 많이 줘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도 이제 이골이 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알고도 썼겠지만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하면 업무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했는데, 뭐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잡무, 이제 쟤 아무것도 모르니까 잡무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불합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뭐 대기업 정규직 아니고서야 연봉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들은 차차 여러분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능력이 될 쯤,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봉이란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만하게 안전이라고 이 타이틀을 생각하시다가 잘못하면 엄청 욕먹고, 잘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관리자 잘한다? 뭘 잘합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못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현장에 맞게. 산안법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일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앞서서 잘 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잘 한다, 그래서 안전 베테랑이 없다, 안전은,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안전관리자로서 대비하셔서 하시다 보면 그 부분을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뭐 대회에 관한 업무, 뭐 공문 처리 스스로 헤쳐나가고 근면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안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막 오버 액션하고 아부 떨고 막 임원들한테 막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너무 나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아부와 아첨을 알면서도 어, 이렇게 채용해서 잘 풀려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복불복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열심히 한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대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위치도 회사 마인드나 그다음에 현장 소장님 성향이나 따라서 많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건법 카페의 감사 멤버이자 차기 스텝 후보 세이프티 2009님의 글을 우리 카페에서 대건법 카페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이프티 2009님의 글 중에 이 대목이 저는 제일 심공을 울리더라고요. 뭐 대기업 어쩌고 저쩌고 중견은 어쩌고 저쩌고 중소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힘들다. 뭐 진급하려고 발버둥 뭐 계약 연장 막 하려고 막 발버둥 막 치고 골프도 치야 되고 뭐 책에 있는 곳은 뭐 내일이나 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분 없이 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뭐 새벽같이 뭐 타달 치고 했는데도 다음날 또 정상적으로 출근. 아니 회식도 마찬가지죠. 밤늦게까지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회식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와 그동안에 겪어왔던 많은 시행착오,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런 글을 통해서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가네요. 우리 항상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근로자의 생명, 즉 아무 사고 없이 무사고, 그다음에 다치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무죄를 애쓰는 많은 안전관리자 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치고요. 저희 이 터보레이터 TV도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홍보